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강의에 대한 소개라든지 워크벤치 환경 설정, 그리고 수업 자료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판금 가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판금 성형의 어떤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금 가공한다. 그건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금속판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판을 구부리거나, 그러니까 밴딩 처리하거나 또는 접합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펀칭하거나 절단하여 원하는 모양의 물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금속 공작 과정을 우리가 판금 가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금의 절단에는 금속판을 절단하는 거죠. 금속 톱을 사용되지만은 판이 두꺼울 경우에는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이용해서 또는 레이저 컷을 이용해서 절단하는 방법도 사용하게 됩니다. 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여러가지 어떤 공구를 사용하게 되겠죠. 일정한 면적을 제공해서 펀칭하는, 따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작기기의 어떤 사용법을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 배우셔야겠죠.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금을 구부리기 위해서는 별도로 준비된 공구강을 이용해서 틀에 대고 다이에 대고 두드리거나 그 모양에 맞춰 구부리는 경우와 프레스라고 하는 가압 공작 장치를 써가지고 판금에 눌러서 성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금 가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께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죠. 두께가 얇은 것을 우리가 박판이라고 합니다. 얇은 박자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가 두꺼운 거 있죠. 그걸 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후자로 쓴다. 시크 플레이트다. 후판, 그러니까 박판과 후판을 소재로 해서 최종 제품을 형상을 가공하는 방법을 통칭해서 우리가 판금 가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께별로 좀 분류를 한다 그러면 박판이라는 것은 두께가 3mm 이하인 것을 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에서 6mm 정도를 중판, 6mm 이상은 후판. 물론 그렇죠? 산업 분야에 따라서 이 분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판, 중판, 후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판 같은 경우에도 최종 제조 공정에 따라서 연령 강판이냐 냉연 강판이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연령 강판은 통상적으로 두께가 3mm 정도를 가지게 되고요. 냉연 강판 같은 경우는 통상 0.15에서 3.2mm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그램들이 일반적인 어떤 판금 가공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흔히 접하게 되는 여러가지 판금 가공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요. 기본적인 어떤 판금 판재 성형 기법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재 성형, 판금 성형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주로 보게 되는 제품들이 뭐가 있죠? 자동차, 그렇죠? 마이카족이라고 그러면 자동차 차체 부품들 있죠. 또는 여러분이 더울 때 마시는 거 있죠. 또는 시원하라고 마시는 거 있죠. 음료수 캔들, 알루미늄 합금판을 이용한 어떤 냉연 강판을 활용한 음료수 캔들 있죠. 기타 이제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이제 세탁기 한번 그렇죠? 플라스틱 케이스를 뜯어보시면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그렇죠? 이 판재 가공물들이 들어있습니다. 판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보는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거 있죠. 컴퓨터 펀치 케이스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도 얇은 철판을 구부려서 여러가지 어떤 하드디스크를 고정하는 장치라든지 또는 CD롬 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판재로 판금으로 이렇게 성형된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볼 필요가 있겠죠. 기타 이제 여러분 그 TV 프레임이라든지 각종 주방 용기 있죠. 그렇죠? 대부분 다 이런 판금 성형, 판재 성형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제 대형 구조물들이 있죠. 선박, 항공기, 교량, 건축 구조물, 그렇죠? 발전용 설비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런 판재 성형 여러가지 어떤 고판재 성형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재 성형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레스 성형이죠. 프레스 폼형, 프레스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프레스 성형에는 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스탬핑, 흔히 보는 기술입니다. 요철 있죠. 예, 다이, 그리고 펀치, 요철력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펀치와 다이를 이용해서 이 사이에 이제 소재, 판재를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펀치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럼 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철이 가공된 상형과 하형 사이에 판검을 넣고 충격적인 압력, 큰 힘을 가하는 거죠. 가해서 판검 표면에 요철의 형상을 찍어내는 가공법이 대표적인 스탬핑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스탬프 그러면 뭐 보죠.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여행 인증샷이 손바닥 위에 어린애들 그 손등에다가 이렇게 스탬프 찍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스탬프 잘 보시면 어떻죠? 요철이 있죠. 그래서 오목한 부분, 볼록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볼록한 부분에 그렇죠? 뭐랄까 인주라고 그러나 인주를 찍어서 이렇게 탁 하면 형상이 남는 것처럼 이런 스탬핑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프레스 성형 기법 중에 하나가 뭐죠? 딥드로잉입니다. 한문으로 풀었으면 심교라고 그러는데 딥드로잉입니다. 스태핑은 같은 방법을 쓰지만은 특별히 성형 깊이가 깊은 음료수 캔들 있죠. 아니면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가공할 때 바로 이 딥드로잉 기법을 쓰게 됩니다. 다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펀치가 있는데 판재가 있겠죠. 판재가 이 다이 안으로 쭉 밀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장자리 부분은 잡는 거죠. 큰 힘을 이용해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치로 쭉 밀어 넣는 거죠. 그럼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성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칭 포밍이라고 그러죠. 또는 인장 성형법이라고 합니다. 쭉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큰 공면을 갖는 판재를 만드는 방법으로 계획된 모양보다 더 많은 공면을 주어서 인장력을 가해서 성형하는 기법입니다. 한번 밑에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여기 저 웹사이트에서 캡처했습니다만 자, 먼저 판재를 끼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늘어뜨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여기 있죠? 램 있죠? 다이를 이용해서 쭉 밀어 넣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늘어납니다. 랩핑 쭉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빼내면 이런 형상이 남는 거죠. 그림 보이시죠? 큰 어떤 철판을 큰 구조물을 이런 거 만들 때는 일일이 찍어 누를 수 없지 않습니까? 망치로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기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칭 기법을 쓰고요. 가장자리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장 성형법, 신장 성형, 스트레치 포밍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프레스 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스 그러면 일반적으로 찍어 누른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신장 성형 기법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바로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카티아에서 시트 메탈, 제너레이티브 시트 메탈 그러면 이 굽힘 성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재, 철판이죠. 봉 또는 관, 그렇죠? 직사각형이나 또는 뭐 이렇게 정사각형 같은 관 있죠. 관제 등을 이용해서 필요로 하는 형상 부분에서 굽혀서 이렇게 변형하는 가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재를 이렇게 굽히면 어떻게 되죠? 평평한 거를 이렇게 니은자로 굽힌다 그러면 안쪽 면 있죠. 안쪽 면은 압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 부분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측은 압축력을 받게 되고 외측은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힘이 서로 상충해서 힘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없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변형이 0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중립면이라고 합니다. 이 중립면을 어떻게 정의하죠? 여러가지 기법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K팩터, K변수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중립면을 잡아나가게 됩니다. 자, 연신율이라고 합니다. 연신율, 늘어나는 그 연신율이라고 그러죠. 얼마큼 늘어나느냐. 연신율을 여러분이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GSD를 공부하실 때 여기 첫 번째 여기 시스템 메탈 파라미터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밴딩 얼라우언스, 굽힘 모형 있죠. 여기서 이제 K 벡터를 잡아주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K팩터 값을 얼마로 주죠? 0.5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재질을 쓰느냐, 어떤 작업 환경에서 작업하느냐, 온도가 몇 도냐, 그렇죠? 그런 것에 따라서 연신율은 다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연신율 표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값을 0.5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수식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0.5 쓰시고 오케이 하시면 0.5가 되는 겁니다. 이 K팩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개를 시켰을 때 길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디폴트 값으로 하고 싶으면 apply D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기본적인 어떤 판재를 만들겠죠. 기본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우리 여기서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월이라고 그럽니다. GSDS는 월이라고 그러고 ASDS는 웹이라고 합니다. 웹. 그렇죠? 용어 자체가 틀리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기본 어떤 플레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형상을 계속 덧붙여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랜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손 베잖아요. 손에 상처 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굽힘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해밍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써가지고 마감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방 용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 많죠. 그렇죠? 자, 대표적인 이제 밴딩 기법, 굽힘 성형이 판재 성형 기법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배우게 될 가장 대표적인 어떤 GSD라든지 ASD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재 성형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롤 포밍 기술입니다. 롤 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된 여러 쌍의 롤, 그렇죠? 롤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렇죠? 각도 다르고 굵기 다르고, 그렇죠? 이 롤 사이를 판재가 쭉 지나가면서 실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일렬로 배치된 여러 쌍의 롤 사이로 판재를 통과시켜서 성형시키는 기법입니다. 조금씩, 그렇죠? 구부리고 해서 실제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롤들을 서로 다른 각도로 배치되어 있으며 판재가 롤들을 통과하면서 점점 실제 완제품 형상으로 변형이 된다, 성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단면을 가지면서도 길이가 긴 부품이 있죠. 창틀, 앵글, 빔, 튜브, 레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조할 때 쓰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롤 포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이제 판재 성형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드로 포밍 기술입니다. 이 하이드로 포밍 기술은 크게 서버 기술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튜브 하이드로 포밍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하이드로 포밍 기술이 있습니다. 튜브란 건 뭐죠? 관입니다. 관. 그래서 유식하게 튜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파이프예요. 관입니다. 관. 자, 그림을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튜브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형 틀이 있겠죠. 프레스 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틀이 있는데 틀 안에다가 관을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에다 실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막혀 있는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벌려 있는 거를 이제 압착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막고 이쪽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이용해서 막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고압의 액체를 넣는 겁니다. 그렇죠? 하이 프레스 워터, 다시 말하면 고압의 액체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죠. 인젝션,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주입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관이 늘어나 있죠. 그럼 얼마큼 늘어나느냐? 결국은 이 금형틀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쭉쭉 늘어나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빼내면 완제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밑에 그림 보이시죠? 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죠? 관로 형상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만들 때 여러분 자동차 부품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자,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이 튜브 하이드로 포밍 기술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설계해야 될 부분은 뭐죠? 이 금형틀이죠. 그래서 금형틀을 설계하는 겁니다. 금형틀을 잘못 설계하면 어떻게 되죠? 제품이 빠져나오지 않겠죠.
빼낼 수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드래프트 구배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메탈 우리가 배우게 되는 GSD에서 바로 설계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파트 디자인이라든지 GSD 중복해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금형틀을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카티아 내에서도 몰딩과 관련된 워크벤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작업하지만은 GSD하고 파트 디자인도 응용해서 작업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튜브 내에 고압의 액체를 주입해서 금형면까지, 금형털까지 확장시켜서 성형하는 가공법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 동결성, 다시 말하면 형상이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금형틀에 맞게끔. 복잡한 형상 가공에도 유용하다, 이게 보시면 돼요. 자전거 프레임, 자동차 차체 내부 부품, 각종 가전제품, 선박용 부품, 이런 관제 부품을 만들 때 튜브 하이드로 포밍 기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밍 한다는 얘기는 제품을 성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트 하이드로 포밍 기술입니다. 시트란 게 뭐죠? 판입니다. 판. 그러니까 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미리 내부에 약간 공간을 두는 거죠. 공간을 두고 판을 더블 판, 두 개의 판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양쪽 용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붙여놓는 거죠. 안쪽에 틈이 있는 겁니다. 공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튜브를 통해서 공간에다가 고압의 액체를 분산을 하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금형틀에 맞게끔 얘가 늘어나게 되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자, 판면에 고압의 액체를 주입해서 다이 내부로 판재를, 다이라는 게 금형틀입니다. 다이 내부로 판재를 팽창시켜서 성형하는 가공법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10시인데 웬 오토바이 소리가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음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죄송한 건 아니죠. 즉 매너 없는 사람이 좀 문제죠. 자, 아셨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방귀 끼듯이 뿡 하고 고압의 액체를, 기체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죠? 판재가 늘어나면서 금형틀에 맞게끔 이렇게 가공이 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진 형상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잡한 형상 가공에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어떤 판재 성형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 게 어떤 고차원적 기술이죠. 고속 성형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 벨로시티 메탈 포밍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출력이 크고 변형 속도가 빠른 가공법을 통칭해서 이 고속 성형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발 성형 또는 액정 방전 성형, 전자 성형, 고속 단조법, 압축가스, 기계 고속 가공 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통칭해서 고속 성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대량의 어떤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대량의 폭발력, 대량의 어떤 전기적인 어떤 반발력, 압축가스의 어떤 폭발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방출해서 이런 것들을 고속, 단시간 내에 방출을 통해서 어떤 판재를 가공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전자기전 어떤 반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판재를 또는 튜브를 가공하는 기법이 바로 이 고속 성형 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제품을 어떤 가공하기보다는 아주 엄청나게 큰 부품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형 속도가 이거는 뭐 초당 수백 미터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차체, 항공기 동체, 초대형 성형품 등을 가공할 때 바로 이 기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부할 게 많죠. 이런 기계들을 또 카티아로 설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온 성형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고온이란 게 뭐죠? 결국은 높은 온도에서 성형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상온에서 성형하는 게 아니고요. 자, 대표적인 이제 하이 카테고리로 핫스탬핑 기법이 있습니다. 950도의 어떤 고온으로 가열된 철강 소재를 금형틀에 넣고 프레스로 찍어내서 그리고 급속 냉동시켜서 제품을 설계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온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고온으로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볼트 같은 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 대고 열을 가하는 거죠.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제품이 뭐랄까요? 늘어납니다. 철이라는 게 온도를 가하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볼트가 안 풀릴 때도 열을 가해서 산소 가스를 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늘린 다음에 그 볼트를 풀어내는. 여러분 자동차 A 센터에 가시면 가끔 볼트가 안 풀릴 때 어떻게 하죠? 거기다 이거 막 고온을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볼트를 풀어내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핫스탬핑으로 온도를 높이면 원재료와 인장 강도가 훨씬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찹쌀떡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쭉쭉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햄버거 광고 아시죠? 그게 이제 식어버리면 이게 늘어나겠습니까? 일정한 온도가 됐을 때 쭉쭉 늘어나는 거죠. 원재료를 인장 강도 이상의 초고강력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핫스탬핑 기술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간 성형, 탄재나 금형을 가열해서 소재의 가공성을 높인 상태에서 성형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합금, 알루미늄 합금 같은 일반적인 이게 뭐랄까요? 일반적인 온도, 실온에서는 잘 가공성이 떨어지는 제품 같은 거 성형할 때 온간 성형 기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기타 이제 초소성 성형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낮은 성형용으로 조금씩 고온에서 아주 장시간 성형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료가 특정한 조건에서 본래의 길이에서 수천 %가 늘어나는 어떤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초소성 현상이라는 것은. 그렇죠? 주로 항공기 부품 제작에 주로 사용된다.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지면서도 아주 긴 동체를 같은 걸 설계할 때 이 초소성 성형 기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슈퍼 플라스틱 포밍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판재 성형 기술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 기술들을 강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굽힘 상용 관련된 카티아의 기능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판재 성형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상당히 많다. 그렇죠?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걸 먼저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고,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들이 내가 지금 그렇죠? 배우고자 하는 카티아 기술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카티아를 가지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해 나왔을 수 있겠죠. 롤링이다 그러면 실제 이 부품을 설계한다기보다는 완제품을 설계한다기보다는 이 롤링 기술을, 그렇죠? 롤러들을 설계하고 기계를 설계하는 것도 카티아의 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시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 판금 가공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좀 머리에 심어 놓으시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외부의 어떤 책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해 나가시면 좀 더 포괄적으로 카티아의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